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최근 국세청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30개 업종의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업종별의 이 부침의 차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지난 4년 사이에 휴대폰 판매점과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을 보면 이 세 가지 업종은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반면에 PC방과 노래방, 이 서점 등은 그 수가 크게 감소했는데요. 혹시 지금 창업을 고려하신다면 이번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아무리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고 해도 이미 포화 상태에 돌입한 업종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오늘은 야영장이나 캠핑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캠핑 열풍으로 전국의 야영장 아주 크게 늘어났는데요. 앞으로는 관광 사업으로 등록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미 기자. 네, 김영미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입니까? 이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통과가 됐죠. 이번 개정안을 보면은요, 앞으로 야영장 사업자들이 관광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가요, 야영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반 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신설하고 등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는 자동차 야영업만이 해당됐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야영장 사업자를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하지 못했었습니다. 예. 실제로 작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야영장은 1,800여 곳으로 추정됐는데요. 예. 법 제도상으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은 230개 곳에 불과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일반 야영장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도 시군구에 등록을 하시고 영업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채 10%만 공식적으로 이 관리가 되고 나머지는 이 야영장들이 그냥 방치됐다는 건데 앞으로는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기준이나 뭐 세부적인 구체적인 방안, 뭐 정보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조건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야영장의 입지를 살펴보면요. 예. 침수나 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를 해야 합니다. 예. 아울러 비상시에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화기와 대피소, 대피로 및 관리 요원 등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또 야영용 턱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의 야영 공간과 하수도 시설, 화장실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 또한 확보해야겠습니다. 예. 현재 야영장을 이미 하시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또 언제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할 텐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다시? 네, 개정안 시행 당시 일반 야영장업을 경영하고 있는 분들은요, 입지나 규모 등 등록 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준을 갖춰서요, 내년 예. 5월 31일까지 등록을 하셔야겠고요. 예. 앞으로 일반 야영장업을 창업하시려는 분들 마찬가지로 해당 시군구에 등록을 하신 후에 영업을 개시하면 되겠습니다. 예, 해당 시군구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은 등록 기준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빨리 고쳐가지고 2015년 5월 말까지 재등록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영업이 가능하고요. 김영미 기자, 관련해서 하나 더 보죠. 자동차 야영장 관련 사항도 있는데 이쪽은 좀 조건이나 등록 기준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 야영장업 등록 기준이 일부 완화됐는데요. 네. 차량 한 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에서 이제는 50제곱미터 이상만 확보해도 되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네. 진입로는 2차선 이상을 확보해야 하던 것에서 1차선 이상만 확보해도 되도록 했고요. 예.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자동차 야영장은 좀 늘어날 것도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일반 야영장업이 관광사업으로 신설이 됐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야영장업은 좀 등록 기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야영장 관련 사업, 또 캠핑 사업 더 활성화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관련해서 정부는 고 캠핑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통해 가지고 이 뭐 상인들과 자유롭게 소통한다고 하니까요. 우리네 캠핑 문화 더 성숙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에는요, 이미 성공했던, 이 성공한 협동조합이나 혹은 이 성공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협동조합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속내를 보니까 2013년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 이후에 수천 개 이 설립된 협동조합 중에서 70%는 이미 문을 닫은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체계적인 조직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협동조합 연합회, 그러니까 협동조합끼리 뭉친 겁니다.가 꾸려졌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대경 협동조합 연합회 안기련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련 회장님이시네요. 인기련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대경 안녕하세요. 협동조합의 연합회입니다. 협동조합이 네. 또 뭉친 건데 또 연합회예요. 어떤 조직인지 네.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대경협동조합 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요. 지난 예. 7월 15일 창립 총회를 갖고 출범했습니다. 예. 이후 전국 연합회 중 최단 기간 3주 만에 기획재정부 인가와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였고요. 예. 현재는 전국에 설립된 연합회 가운데서 최대 규모인 132개 회원 협동조합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구 지역에선 다 가입됐다고 보면 네, 됩니까? 대구 지역의 85%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 연합회의 이제 목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비전과 목적은 지역 협동조합을 위한 적극적인 권익 대변을 우선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회원 협동조합 간 공동의 사업 모델 구축과 협업, 또 이를 통해서 자생력 강화하고 수익 극대화 및 조합원 회원의 복리 정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으로서 지역 경제에 우리가 무엇보다 활성화에 기여해야 되고, 예. 아울러 연합회 내에 사회공헌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저소득층 아동가정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에도 네.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단체입니다. 임기룡 회장님, 이제 방금 네. 전에 말씀하셨을 때 대구에 있는 협동조합의 85%가 이 네. 대경 협동조합 연합회로 뭉쳤다고 네. 말씀을 하셨죠? 예. 협동조합들이 이렇게 뭉치자 이유가 예. 있죠. 이게 협동조합으로 또 살아가기에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도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것은 우리가 연합회를 이렇게 결성하게 된 그것은요. 예. 무엇보다도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미 협동조합들이 휴폐업된 협동조합이 많다. 예. 네, 그것은 지역이나 우리 전국 각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여러 협동조합을 설립하긴 했지만은 경영과 판로에 대한 지식이 일단 부족하고요. 예. 그래서 휴폐업된 협동조합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협동조합 단독으로는 기존의 정부와 기업 주도의 경제체제에서는 따라가기만 해도 벅찬 시장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 경쟁과 협동 또 상생과 발전이라는 이 연합회 발전 이 북유럽의 성공 모델이 있습니다. 예. 이 발전이라는 협동조합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이루고 싶은 예. 그 협동조합 성공 또한 예. 조합원 행복의 시대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저런 협동조합이 다 뭉치면은요. 그렇죠? 이게 참 좋게 장점도 많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동종, 이종이 뭉쳐진 연합회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는 이종 간 협동조합들이 뭉쳐져가 전국 최대 규모거든요. 예. 네, 동종, 이종 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창조경제 시대에 맞는 현재는 창조경제 시대니까 네. 이업종 간 융복합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예.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새로운 모델 창출된 것을 협업을 통해서 자생력을 강화하는 그런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요. 예. 또한 협동조합에는 조합원의 복리 정진도 있고 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 우리가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를 국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심어줌으로써 네. 이 협동조합의 물건을 자동적으로
이 소비자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예, 예, 예. 이런 협동조합 정신이 전제가 되어야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런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설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인기룡 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진짜 이종 업종끼리 이 협동조합이 뭉치면은 말씀하신 네. 것처럼 융복합의 효과가 정말 예, 있겠습니다. 어떤 시너지 효과도 그렇습니다. 발휘가 되겠고요. 예, 예, 예. 참 이런저런 어떤 이 잠재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떤 활동 계획 중이십니까? 예, 크게 5가지 활동 계획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협동조합의 장점인 회원 협동조합 간의 친목도모 정보 교류라고 하는 실질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두 번째는 우선적으로 우리 이종업 중에 여러 분야의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예. 교육, 문화관광, 혼수장래, 농수산, 식품가구, 산업, 기술 분야, 이런 공동의 사업 분야별 수익 모델을, 새로운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철저한 협업을 통해서 자생의 가게에 힘쓸 계획이고요. 예. 세 번째는 단기간 내에 협동조합을 소개하고 공동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서로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펼칠 예정입니다. 예. 서로 팔아주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산자이자 소비자라고 하는 장점을 살려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인데, 좋죠. 이것이 다양한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번째는 이외에도 협동조합 박람회 장터와 공동 브랜드 개발, 전시 판매장 구축, 또 시민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5번째는 우리 연합회 차원에서 개개 협동조합이 지금은 이런 분야가 너무 미약합니다. 뭐냐면 법률, 세무, 회계, 노무, 경영, 이런 분야가 미흡하고 잘 모르다 보니까 예. 저희 연합회 차원에서 이런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개별적인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권익을 조직하고 대변해 나갈 그럴 방침에 있습니다. 네, 야, 이 계획 5가지가 진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의미도 있고요. 네네. 마치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교육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또 다른 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먼저 연합회가 성공하기 위한 가치와 방향성을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네. 우선적으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바로 알기 교육 세미나를 그렇죠. 통해서 예. 협동조합 성공 정신을 일단 우리가 여러 나라의 성공 정신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예. 동시에 저희 연합회에는 12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이 예. 사업 분과위원회별로 간담회를 실시해서 공동의 사업 모델을 생성하고, 그다음 내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이상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이것이 예. 이제 이사의 의결을 거쳐 전문가의 또 검증을 거쳐가지고 우리 자문위원회 검증을 거쳐서 이사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막바로 착수할 예정이고요. 또한 연합회 자문위원들과 관련된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성공 가능성을 검증 보완할 계획입니다. 예, 이 진짜 함께 다 뭉치면은 어떤 식으로든 네네. 길이 또 날 것 같고요. 그렇죠? 네네. 더 뭐 하나 만나서 둘 이상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제 회장님인데 초대 회장님이신 거죠? 이기룡 회장님이. 예. 네. 이런 어마어마한 조직, 협동조합을 묶는 또 연합회라는 조직을 이끌어 가시려면은 또 이런 저런 애환도 많으실 텐데 앞으로의 네. 뭐 포부라고 할까요? 계획이라고 할까요? 이 한 말씀 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나 그저 겸손한 자세로 전체 조합원은 회원을 섬기면서 예. 우리 대경협동조합 연합회가 지역경제 발전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노력을 다하다 보면 예. 이것이 우리 민족 고유의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인 두레운동, 새마을운동이라는 아름다운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부터 제2의 협동조합 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는 예. 그런 저의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실제로 두레가 이를 바로 위해서- 협동조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는 열정을 다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제게 맡겨진 본분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하나하나의 소망들이 기적의 역사로 쓰여지는 정말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우리 대경협동조합 연합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된다는 생각으로 더욱 박차를 내에 달려가겠습니다. 네. 정말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또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경협동조합 연합회 인기룡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제주 출신의 국내외 이 성공한 소상공인들, 상공인들이 모인 축제장 제4회 글로벌 제주 상공인 대회가 29일부터 사흘간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바로 더 큰 제주를 위한 도전과 준비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제주 상공인이 나아갈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제주상공회의소 기획국제사업부 강봉조 계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봉조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열리는 행사가 제4회입니다. 제4회 글로벌 제주 상공인 대회입니다. 이 네네. 대회가요, 이 제주 출신의 상공인분들 또 작은 소상공인분들에게는 많은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대회입니까? 네, 맞습니다. 행사 제목대로 글로벌 제주 상공인 대회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면은, 예. 제주판 한상대회라고 일단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예. 제주 출신의 상공인들을 이제 제주로 이렇게 초청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1%입니다, 제주도가. 그래서 이런 한계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제주 출신 국내외 상공인들의 인적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다 발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제상대회인 것입니다. 예. 예, 우리 제주도가 전 세계로 좀 뻗어나가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면 예. 제주의 경제 발전이나 또 사회 발전 그리고 이런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까지 그런 걸 갖춘 국제 자유도시 건설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중심에 저희 이번 열리는 글로벌 제주 상공인 대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이 제주 출신의 이 성공한 상공인 분들도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데, 이제, 예. 다 각자 전문 분야에서 또 열심히들 하고 계셔서, 제주인으로서 이제, 자랑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을 한자리에 엮는 제주 한상대회 같은 컨셉트를 갖고 있는데, 네. 대회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과만 비교해서 규모 파악해 볼까요? 네네. 올해로 총 4회, 올해 4번째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예. 작년 3회 대회 때 보시면은 총 6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제주도에서 600여 명이면은 꽤 큰 편인데, 이분들이 예. 구성을 살펴보면은 우선 해외 쪽에서 오신 분들이 160여 명 정도, 그리고 네. 이제 전시회 이제 비즈니스 바이어 미팅을 했는데, 그때 바이어 분들이 한 20여 분, 근데 올해 사회 대회 때는 사전 등록을 한 참석자만 이미 600여 명이 넘었습니다. 해외 예. 참석자가 좀 늘어서 200여 명 더 오시고요. 예. 또 바이어들도 30여 명. 그래서 현장 등록까지 포함하면 한 700에서 8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말씀하신 것 중에 해외에서 오신 분이 이제 200명이라고, 200여 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분들이 네. 아마 상공인 분들이실 텐데, 네. 그만큼 지금 이 해외에서 활동 중인 제주 출신의 이 상인분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네네. 저희가 솔직히 모든 상공인분들을 다 제주도로 모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게 예.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네. 저희가 전부 다 이렇게 초청을 다 못하고 그래도 가능하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을 모았는데요. 예. 우선 저희 상공회의소에서 파악을 하기로는 예. 이 제외 제주 도민들이 도민회라는 게 있는데, 그 도민회가 해외와 국내 총 합쳐서 27개 도민회가 있고요. 예. 거기에 총 65만 명이 이제 가입이 되어 있으십니다. 근데 예. 그중에 구체적으로 상공인이 몇 명이냐 이렇게 아직 구체적인 이런 조사는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50% 정도인 한 33만 명 정도가 제주 예. 출신 상공인들이 이제 나가 계시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대회 같으면 진짜 제주 출신 상공인분들에게는 의미가 상당할 것 같은데, 이런 모임을 지금 주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제주 상공회의소입니다. 제주 네네. 상공회의소에 대한 소개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네. 제주 상공회의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가 대한상공회의소면 네네. 또 제주도는 이제 제주 상공회의소인데요. 예. 말씀대로 제주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경제단체입니다. 제주 지역의 상공업계나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좀 대변하면서 상공업체들에게 다양한 기술과 정보, 그리고 다양한 사업 지원 같은 거를 통해서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규모가 작다 보면 자체적인 교육이 좀 힘든 부분이 많은데,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집체에서 교육을 한다거나 경제 관련된 조사라든지 전망 분석, 그리고 제주의 이슈인 신공항 건설이라든지 골목 상권 살리기 같은
그런 이슈에도 다양한 연구와 대안 제시들을 내놓는 경제 전 분야의 업무를 맡아서 보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제주도에는 제주상공회의소 이렇게 예, 알고 맞습니다. 있으면 되겠죠? 네. 이번 대회가 이제 29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프로그램들 한번 몇 가지 볼까요? 소개가 가능할까요? 네네, 프로그램이 2박 3일 동안 정말 쉴 틈 없이 다채롭게 진행이 되는데요. 네. 다 이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대체적으로 좀 저희가 준비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네. 우선 주제가 더 큰 제주입니다. 그래서 더 큰 제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과 고민, 그리고 해외에서도 제주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거를 이제 또 도와주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예. 이 프로그램을 보면 그 제주 출신의 그 세계적 석학자이신 그 김용민 포항공과대학 총장님께서 기조 강연을 먼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이신 그 이수성 전 예. 국무총리께서 특별 강연을 해주시고 예. 그리고 이어서 이 두 분께서는 우선 그 더 큰 제주를 향한 도전과 준비를 위해서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미래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강연을 해주실 걸로 보고 있고요. 예. 이어서 제주인 포럼이라고 해서 제주 출신 유명 인사들 위해서 참여해서 제주도를 아끼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제주인들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식의 그 주제로 그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도 진행이 되고요. 네. 제주 금융 포럼이라고 해서 제주 금융 발전 방향이라든지 앞으로의 제주도를 이끌어갈 그 영 비즈니스 리더의 포럼, 그리고 융복한 마이스 세미나라든지 제주의 이제 미래의 마이스 산업을 어떻게 나아갈지 이런 방향도 제시하고요. 예. 특히 그 글로벌 제주 마켓이라는 그 전시회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이어분들이 오면은 업체분들하고 이게 비즈니스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내외 바이어와 제주 지역 제조업체들 간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작년 3회 대회 때 이 글로벌 제주 마켓에서 저희가 구매 이양서 금액이 한 75억 정도가 나왔던 프로그램입니다. 올해에도 이 부분을 좀 크게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로벌 제주 마켓에 좀 흥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도 출신 네. 모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또 매출 일어날까, 계약 성사될까 이런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상공회의소 기획국제사업부 강봉주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야기은행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통시장 이야기은행은 상인, 상품 및 점포 등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언론사 등이 특정 주제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데이터베이스로 정리된 정보를 제공해 전통시장이 다양한 형태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이야기은행에 참가한 상인은 적립한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받으며 도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 시 포인트를 지원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다음 달 중순부터는 경기도 전통시장 포털 사이트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BS금융그룹 부산은행이 전통시장의 안전을 지원하고자 부산 진시장을 방문해 1억 원 상당의 이동식 소방장비 5대를 기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전통시장 내에서 일어난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대비해 공공장소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는데요. 이날 전해진 소방장비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부산 진시장, 부포시장, 서동 향토시장 등 5개 지역 전통시장에 배치되어 화재 사고 발생 시 시장 상인에 의한 발빠른 초동 진화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